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전체적으로 경시물리의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전자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자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소개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 간단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늘 먼저 할 것은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뭐 때문인가 했더니 바로 원자 구조 때문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자 구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잘 봐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있잖아. 뭐부터 살펴봐야 되느냐면 원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크게 있잖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로서 원자를 살펴보는데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잘 기억을 해줘야 돼. 크게 살펴보니까 원자는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바탕으로 해서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가 있어.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기본 구성 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는가 했더니 여기 안쪽에 있는 이걸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원자를 나눠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서 핵하고 있잖아. 전자로 나뉘고 있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핵을 다시 나눠 보니까 크게 양성자라는 거하고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으로 나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크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기본 입자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들의 전기적 성질로서 전하량이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걸 따져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자, 표가 꽤 기니까 잘 봐. 질량부터 따져보는데 양성자의 질량은 얼마인가 했더니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가 돼. 물론 있잖아. 여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내려가면 뭐 1.6725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성자의 경우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인데 얘는 있잖아. 소수점 셋째 자리를 보면 이게 양성자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경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개의 입자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고 하자. 그 다음에 전자의 경우에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량을 봐봐. 이 수치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너희가 이 수치를 외워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를 있잖아. 굳이 애써서 외우지는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 화학 시간에는 이 수치가 의미가 있어. 이 수치에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몰수, 즉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 1g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있잖아. 물리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에 대한 뭐를 내보자? 질량비를 내보는데요. 이 질량비를 내본 결과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1로 잡으니까 양성자가 1836 정도 되고요. 중성자가 1839 정도 되는데 이건 있잖아. 생각해봐. 이 10의 마이너스 있잖아. 24승 그램 정도 되면 1g을 10의 12승 1조 조각 막 내는 거야. 그 1조 분의 1을 다시 또 10의 12승 1조 조각을 또 내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험실에서 약간의 오차 때로는 있잖아. 지구의 약간 자기장의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잖아. 실험 결과 극히 미세한 오차가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836, 1839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이 값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40배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질량비를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에 대해서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량을 따지는데 이 전하량이 양성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요. 중성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중성자구나 잊지 마시고요. 전자의 경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다만 두 개가 성질이 달라서 전자는 마이너스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중요한 것은 있잖아. 요 값은 앞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외워 주셔야 되냐면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 전하량에 전자, 일렉트론의 약자 2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값을 외워줘야 되는데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구나 하는 거 저절로 아무 말 안 해도 있잖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를 내보자? 전하량 B를 내면 마지막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있더니 여기에 두 값이 같지? 그래서 있잖아. 여기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이게 플러스 1이 되고 여긴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값을 살펴봤는데 잘 들어봐. 여기 이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너희부터 지금부터 너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피부도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피부가 전기를 띠니? 전기를 띈다면 여기 칠판도 스틸 칠판이기 때문에 선생님 손을 딱 대면 여기 전기가 찌리리 하고 흘러야 돼. 그런데 안 흐르지. 그 이유는 뭐야? 사람의 피부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기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겠니? 그럼 전기가 없다는 건 뭐 때문인가 했더니 잘 들어봐봐. 여기에 있는 이 원자가 있잖아. 이 원자가 바로 어떤 상태다? 전기적 중성 상태더라. 그러면 전기적 중성 상태란 건 뭘 얘기하는가 했더니 플러스 전기의 양성자 수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인 전자수가 서로 어떻다? 같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8개면 마이너스도 8개라서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요. 전기적 성질을 안 띠고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왜 전기를 띠느냐? 이걸 살펴봐야겠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왜 전기를 띠느냐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자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이 전자의 질량이 파란색으로 강조하자. 우리 파란색으로 여러분 표시나게 딱 선생님이 색칠을 해줄게. 이 부분을 잘 한번 봐봐. 질량을 딱 살펴봤더니 질량 B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자가 작고 그리고 전자가 있잖아. 원자 핵의 바깥쪽 부분을 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줘서 탁 하고 충격을 주면 누가 튀어나간다? 바로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전자가 쉽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니? 전기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고요. 이 전자 이동이 바로 전기의 발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전기는 있잖아.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가 했더니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전자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얘들아 다음 봐봐. 전자 말고 있잖아. 이번에는 전류라는 개념이 앞으로 등장할 건데 이 전류는 플러스 전류에서 마이너스 전류로 흐른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전자하고 전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룰 건데 참고로 이렇게 알고 가자.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처음에 전자가 전기를 이동한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붙일까 고민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자라고 마이너스로 간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전류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반면에 나중에 실제로 전기를 이동하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전자였고요.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있잖아. 원자 핵의 발견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건데 그 결과 우리가 뭘 알게 됐는가 했더니 그렇구나. 바로 우리 전자라는 것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더라. 그래서 톰슨이라는 분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실제로 전기를 운반한다는 걸 발견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 전기 이동은 전자지만 우리가 약속으로서 전류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우리 다음으로 전하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크게 전기의 두 가지 성질로서 전하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하를 보면 크게 플러스 전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라는 거로 나누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간단한 얘기지. 자, 다시 얘기하면 있잖아. 우리 원자를 기준해서 원자에 있던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있잖아. 여기에 플러스가 3개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3개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안쪽은 플러스 3 그리고 바깥쪽은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플러스 전하, 양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음전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있잖아. 플러스가 3개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3개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 전자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결과를 있잖아. 안쪽은 플러스가 3개가 되고요. 바깥쪽은 전자가 4개가 됨으로써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가 됨으로써 마이너스 1 형태로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있잖아.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라. 알겠지? 참고로 이 모형은 지금 있잖아. 선생님이 뭘 가지고 왔냐면 이온이란 모형을 가지고 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 뭐를 하나 보고 와야 되냐면 바로 전하를 운반해주는 전하 운반체에 대한 얘기를 하나 정리해보고 와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모델은 있잖아. 어디선가 많이 낯이 익지. 이게 뭐야?
그렇구나.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온 모형인 거야. 알겠지? 그럼 왜 선생님이 이온 모형을 그려놨는가 했더니 잘 들어봐. 이 전하 운반체를 살펴보는데 크게 고체냐 아니면 액체, 기체냐에 따라서 있잖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야. 고체의 경우에는 전하 운반체가 바로 뭔가 했더니 이 고체의 경우에 전하 운반체가 바로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전하를 운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액체, 기체의 경우에는 있잖아. 바로 이온이라는 물질이 전하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 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이야? 바로 물리 시간이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바로 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크게 우리 교재를 보니까 두 가지 얘기가 더 돼 있다. 첫 번째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전자의 양자화에 대한 얘기가 돼 있지. 이 부분은 있잖아. 전자의 양자화는 간단한 얘기야. 아까 선생님이 뭘 적어줬니? 그렇구나. 선생님이 기본 전하량 E 이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구나. 무슨 얘기야? 한 개당. 이해하겠니?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 전하 중에서 전자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운반하고 이 전자가 100개다, 200개다, 1000개다, 2000개다 이런 식으로 양으로 따질 수 있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양자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즉 양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전자의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E를 사용해서 100이다, 2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은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전구가 하나 있는데 그 전구에 있잖아. 전자가 100개가 들어가서 불을 밝혔어. 그럼 그 전구를 빠져나오는 전자는 몇 개일까? 100개라는 거야. 이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D시간에 우리 전류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여기 전하 운반체까지 살펴봤고 지금부터 이제 뭐를 살펴볼 거냐면 정전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자. 선생님이 이 정전기는 앞쪽에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뭘 할 거냐면 정전기 유도, 즉 우리 마찰 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크게 있잖아. 우리가 마찰 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있잖아. 얘들아 잘 들어봐봐. 원래 마찰 전기라는 의미가 있잖아. 전기의 첫 어원 부분인 거야.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있잖아. 보석 중에서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다고 그래. 호박은 어떤 거냐면 있잖아. 소나무 송진가루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큰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면 그게 투명하면서 바깥쪽이 막 보이는 딱딱한 그지 돌처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있잖아.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불러. 특히 한복에 있잖아. 한복에 그 커다란 마고자 단추 있잖아. 마개자라고 그러지. 그 단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호박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면 있잖아. 그 호박이 있잖아. 호박 속에서 있는 모기에 있잖아. 그 혈액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룡을 재탄생시킨다라는 아주 묘한 영화도 있었어. 이해하겠니?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호박을 막 열심히 있잖아. 옛날에 보석이라고 해서 갈고 닦는데 이 호박을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된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와서 달라붙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이게 왜 달라붙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원래 호박이라는 의원으로서 붙은 것이 일렉트로라는 의원이라고 그래. 알겠지?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아니라서 있잖아. 그냥 어원이 그렇게 왔다라는 전설 정도만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호박전기, 다시 얘기하면 마찰전기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마찰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마찰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크게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잘 들어봐. 이쪽이 뭐냐면 물체 A고요. 여기가 뭐냐면 물체 B가 되는 겁니다. 이때 물체 A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고 왜? 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그 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두 개를 마찰시키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개를 마찰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점프해서 넘어간 거야.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물체 A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1개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 B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플러스가 3개, 그런데 전자가 2개가 더 넘어왔으니까 5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형태로 나뉘게 됐지. 이때 물체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됐다라고 하고 물체 B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잖아. 뭐가 발생한다?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 이해하겠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때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기를 어떤 물체의 경우는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띠니까 이거에 대한
대전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전기를 띠는 성질에 대한 순서를 정한 거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잘 봐. 크게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해서요. 플러스 전기를 잘 띠는 쪽을 왼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띠는 걸 오른쪽에 배치하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상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 그지? 그런데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 우리 뭐만 기억하고자. 우선 첫 번째 털가죽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유리, 그리고 세 번째는 명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보나이트라는 막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털가죽,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 이렇게 우리가 배열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잠시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털가죽하고 유리를 마찰시키면 털가죽이 플러스 전기, 유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유리하고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시키게 되면 유리가 플러스 전기,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즉 대전열에 있잖아. 왼쪽에 있을수록 플러스 전기가 잘 되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전기가 잘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나누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시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자. 만약 털가죽하고 털가죽끼리 문지르면 누가 풀었을까? 당연히 네, 두 개의 성질이 똑같아서 대전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 있는 털가죽,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켜서 가장 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대전열에서 가장 멀리 있는 털가죽과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켜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켜서 털가죽이 플러스 10이 되면 에보나이트도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뭐가 등장하는가 했더니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등장해.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뭘까? 잘 봐라. 자, 우리가 지금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얘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야. 우리가 주로 도체라고 부르는 금속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은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했더니 자유전자라고 불리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금속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잖아. 뭐를 가져오는가 했더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 사이 간에 뭐가 작용하는가 했더니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전기력이라고 해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크게 우리가 청력이라는 거하고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청력은 뭔가 했더니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 또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 간에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 간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전하 사이 간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그리고 같은 전하 사이 간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얘들아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왔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 간에 그렇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이쪽으로 밀려가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쪽 부분은 전자가 이동해 가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로, 멀리 있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보통 우리가 얘기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 뭔가 했더니 정전기 유도 현상은 금속의 내부를 뚫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지 알겠니? 금속의 내부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커다란 힘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부를 뚫고 나가지는 않고요. 그럼 어디를 움직이는가 했더니 표면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찰 전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금속의 표면을 따라서 흐르더라. 그리고 그 수는 전체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대전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 두 가지 강조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함으로써 정전기 유도현상 끝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뭐만 설명해 줬지? 금속. 그럼 이 세상에 금속이 아닌 것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공부하느냐면 바로 비금속의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걸 우리가 있잖아. 비금속 또는 부도체라고 합시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경험적으로도 있잖아. 플라스틱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할까?
이것처럼 금속처럼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자, 그게 어떤 건가 잘 봐라. 여기 있잖아. 비금속의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원자 상태로 막 그지? 원자 상태로 이렇게 배열돼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있잖아. 원자 상태가 아니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돼버리면 있잖아. 지금 물리시간이 아니고 화학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그냥 이런 것들은 공유결합 그 정도만 얘기하고 가자. 알겠지?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렇게 그지 안에 분자가 배열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크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가지고 온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 안에 있는 분자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잖아. 이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전기를 띠지 않고 있던 중성 상태에서 이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로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분자 내부에 있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던 무극성 분자가 다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무극성 분자가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가 옴으로써 그 전기 영향을 받아서 극성 분자로 바뀌면서 그 극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쭉 나뉘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입자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맞는 건 관계없어. 그런데 표면 쪽에서는 뭐만 있다? 플러스 전하와 표면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도체도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렇게 부도체가 일으키는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가 했더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유전분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전분극이라는 현상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유전분극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뭐를 설명해 줄 거냐면 검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자. 알겠지? 그러면 검전기에 대해서 있잖아.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검전기의 역할은 뭐고 그리고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알겠지? 그런데 다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있잖아. 우리 앞쪽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검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검전기 한번 봐봐. 검전기는 있잖아. 말 그대로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야. 알겠지? 그러면 전기를 검사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얘가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안 띠고 있을까요? 그렇지.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그렇지. 대전량에 대한 대전량 비교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있잖아. 어떤 종류를 띠고 있는가는 대전 종류, 즉 대전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전기인지 마이너스 전기인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 여부와 대전량 비교 그리고 대전의 종류, 즉 전하의 종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검전기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검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는데 자, 우선 1번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거부터 정리해 봐야겠지. 자, 크게 모양을 딱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 우선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뭘까? 했더니 자, 이 부분은 있잖아.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자, 여기에 있는 이 넓은 부분은 둥근 원판처럼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금속판이라고 부르고 그 안쪽에 보면 아주 약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금속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박이라는 게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 왜 유리병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놨냐면 만약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 대전되었던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마찰 전기가 됐던 것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먼지와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잃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뭔가 했더니 바로 방전이라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로 감싸놨다? 유리병으로 감싸놨다는 거 잊지 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전 여부, 대전량 비교, 대전 종류 이거 지금부터 따져봐야겠지? 그래서 그 기능, 즉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뭔가 했더니 가볍게 한번 보고 합시다.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걸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다시 강조한다. 전기는 항상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결과 위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결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되면 금속박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벌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요 부분 확인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한번 봐봐. 그래서 요게 대전돼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 자, 두 번째는 간단해. 선생님이 안 그리고 말로 설명할게. 어떤 거 A라는 거 딱 가져왔는데 조금 벌어지더라. 뭐라고? A를 가져왔더니 조금 벌어지더라. B를 가져왔더니 많이 벌어지더라. 그렇다면 이 중에서 A하고 B 중에서 대전양은 누가 많을 것 같다? A하고 B 중에서 B가 크구나. 이것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여러분 실험실에서 해보시면 그 벌어지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알겠죠? 그런데 그때 실험할 때 잠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어느 정도 똑같은 거리를 가야지 미안해. 똑같은 거리를 가야지 A는 가까이 가고 B는 멀리 오고 이러면 있잖아. 그건 실험에 오차가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가져갔을 때 상대적으로 작게 벌어지는 것과 많이 벌어지는 것 중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일수록 더 여러분 저 대전양이 크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세 번째, 대전의 종류는 어떻게 알아낼까? 그게 있잖아. 미리 검정기를 우리가 전기를 띄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검정기가 있잖아. 편의상 미리 플러스 전기로 이렇게 대전이 돼 있도록 만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다 뭐를 가져오느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져온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잘 봐. 여기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뭔가 했더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걸 딱 가져왔더니 플러스다. 플러스는 어떻게 되니?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맞지? 그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누가 이동한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위로 이동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니? 선생님 아까 움직이는 건 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잠시만 기다려봐. 알겠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약해지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오므라드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 잘 봐. 여기 대전체하고 검정기의 전기가 서로 어떤 전하일 때? 반대 전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다음 이제 한번 봐봐. 다음으로 뭘 봐야 되냐면 자, 바로 이 그림 옆에다 딱 그리자. 선생님 여기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 거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걸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자, 위쪽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위쪽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던 것과 아래쪽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던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니? 플러스 전하가 오니까 위에 있는 플러스들이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늘어나니까 양쪽으로 그렇지. 더 벌어지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더 벌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훨씬 벌어지니까 이게 같은 종류의 전하구나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렇다면 아하,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면 더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 전하로 대전되면 오므라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전하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아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던 게 있지? 바로 뭐야? 실제로 움직이는 전자인데 선생님 왜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얘기할까?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얘들아 잘 들어봐봐. 여기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자, 이 모형을 선생님이 다시 그려서 한번 하자. 너무 위에다 그려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새로 그려줄게. 잘 봐. 여기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왔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 아까 무슨 전하로 대전돼 있다고 치자.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잘 들어. 아까 선생님이 정전기는 모든 원자가 다 나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부 섞여 있는 거야. 알겠지? 일부만 대전되니까. 이해하겠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오면 어떻게 되니? 그 결과로 여기에 잘 봐. 위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가 마이너스 전하가 오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와서 플러스와 반응하게 되니까 플러스가 줄면서 맞지? 플러스가 줄면서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버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오므라드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받아들이라고 제가 플러스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다? 전자라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 자,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냐면 자, 우리 궁금증 어떻게 대전을 시킬까? 요것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있잖아. 자,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시키는 방법. 자,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접지, 다시 얘기하면 손가락을 붙이는 거고 두 번째가 뭔가 했더니 접촉이라고 해서 차라리 대전체를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접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금속판이 있고요.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걸 가져와서 이걸 차지해 있잖아. 어떻게 하자?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접촉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자유롭게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접촉을 시키니까 전하가 넘어와서 전기를 띠게 됨으로써 이 접촉이란 방법은 대전체와 어떤 전하로? 같은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라는 거 놓치지 마라. 자, 그러면 요거 외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접지라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접지라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그럼 접지는 어떻게 되느냐? 요런 거야. 접지에서 이 지자는 여러분 땅 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손가락을 대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대는 현상 요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렇게 우리 그지? 이 금속 여기에 검전기를 준비해 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위쪽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잘 들어봐. 이제 그 이후에 손가락을 대는 거야. 알겠지? 이거 손가락이라고 봐. 잘 봐.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설치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잘 들어봐. 플러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 마이너스는 8개네? 맞지? 그래서 누가 남는가 했더니 마이너스 전하가 남아 도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그 남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 손가락을 따라서 땅으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손가락을 치우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치우면 뭐만 남게 된다? 그렇지. 플러스 전하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렇게 해서 있잖아. 플러스 전하만 남으로써 이 접지라는 방법은 다시 정리합시다. 접지라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대전체와 방금 가져왔던 마이너스 대전체와 어떻게 된다?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전체와 같은 전하냐 아니면 대전체와 반대 전하로 대전되느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접지라는 현상이니까 놓치지 마. 알겠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크게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정전기 유도현상이라는 걸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전기를 공부함으로써 오늘 크게 세 부분을 배웠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